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 영상입니다. 전자시민참여 274쪽부터 277쪽까지 얘기인데, 아마 이게 274쪽이니까 어떻게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. 순서도 같은 이렇게 세로로 큰 그림이 하나 나와요. 근데 그 그림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. 거기서 자동 분류라고 써있는 이런 그 도형이 몇 개 나오거든요. 근데 자동 분류는 이미 민원 처리 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불법 주차인지 쓰레기 무단투기인지 뭐 이런 것들이요. 이런 게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는 건들이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잡다한 것까지 다 합하면 보통 아마 지방자치단체, 서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예요. 자, 기준으로 1년에 한 5만 건에서 6만 건 정도가 이제 들어와요. 5만 건, 6만 건을 물론 그거 분류하는 공무원이 2명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, 이제 제목 같은 거 딱 봐가지고, 예를 들어서 제목에 쓰레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뭐 이게 어느 정도 걸러지는 역할들이 있습니다. 민원 처리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, 저 자동 분류는요.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우체국을 가보시게 되면요, 우리 그냥 동네 이렇게 있는 우체국 말고요, 그 우체국에 있는 모든 우편물을 모아주는 집중국이라고 있어요.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는 그 집중국을 가는 게 한 시간이 한 버스로 한 15분 정도 가면은,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냥 우체국으로만 써 있어요. 그냥 뭐 우편 보내고 뭐 소포 보내고 할 때 우체국으로 보이는데, 그러한 건물 이렇게 복도를 잘 걸어가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우편물을 이게 굉장히 우편물 많아요. 그거를 뭐 이제 갖다 주고 뭐 가져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거든요. 우리가 모르는 그 뒷부분에 우체국, 이제 앞에서 이제 민원 창구에 계시는 분들 빼고요,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우편물을 다시 재집게 분류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우편물을 어느 정도 자동 분류가 되게 돼 있어요. 아니, 우리 우편물은 쓰잖아요. 그거를 아주 옛날에는 보고,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넣고 딱 보고 뭐 이쪽 넣고 이게 이렇게 우편함 같은 게 이렇게 막 넣거든요. 근데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가 있고, 특히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게, 이거는 편지 정도 되는 가벼운 거나 이렇게 하죠. 그럼 소포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이게 이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, 이렇게 민원 분류, 그러니까 그 우편 분류가 이렇게 뭐 서울은 뭐 어디 이렇게 뭐 이쪽으로 분류가 되고, 뭐 경기는 이렇게 분류가 되고,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다 됩니다. 그래서 이 민원 처리의 어떤 이런 원리는 우편 분류 원리하고 비슷해요. 우편 분류의 그 원리는 어디에서 또 가져온 거예요? 상품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또 비슷한 상품이지만 구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에, 뭐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쭉 가다가 A는 여기로 빠지고 그냥 B는 여기로 빠지고, 이런 게 바로 자동 분류 개념입니다. 이 오프라인의 자동 분류 개념을 온라인으로 가져온 거예요. 물론 이게 연결이 되긴 하지만요. 그리고 제가 이 전자정부 가르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, 수작업이 필수예요. 이 전자동이 참 좋기는 한데, 전자동으로만 해놓고 인간이 없으면 안 돼. 이게 수작업 필수입니다. 특히 민원이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는 청소 행정 쪽으로 가야 되는 분류된 건데,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. 뭐 이걸 그러면 뭐 다른 뭐 토목과로 간다든가, 뭐 예를 들어서요, 뭐 이런 뭐 상하수도 담당으로 간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중간에 전화가 와서 좀 끊어졌습니다. 자, 계속 이어서 참여의 대표성과 형평성 문제 고민인데, 우리나라 그 네이버 밴드, 네이버 카페, 다음 카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이런 그 카페나 밴드를 만든 사람이 보통 대표잖아요. 그 모임이요.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정치학에서 흔히 말하는 대표성을 말하는 대표냐,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밴드에 이렇게 가입을 해서 활동하다가 난 이게 안 맞아서 나와가지고 또 다른 밴드를 만들어요. 뭐 카페에 가입을 했는데 또 안 맞아 나와서 또 다른 자기만의 카페를 만들어요. 이런 게 의외로 많거든요. 이런 경우 과연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, 이게 이제 문제인데,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. 이거는요. 형평성도 같은 논리예요. 뭐 누구는 참여시키고 누구는 참여 안 시킬 것이냐, 그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요. 이 대표성과 형평성은 온라인 그 공동체 시민 참여 부분에서는,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유연성의 문제입니다. 이거는 미리 기준을 두고 말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고요.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처리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표준화, 전문성, 정치성의 얘기인데, 자, 이런 거죠. 뭐 시민 참여의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을 다 딱 이렇게 규격화 시켜 놓는 경우 표준화의 개념이고요.
자, 전문성.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. 뭐 시민보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뭐 월등하게 전문성이 높다고 한다면 이게 올바른 참여의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것인가,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이 정치성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건 이제 반대의 경우예요. 시민들의 어떤 그 의견이 굉장히 강경하게 또 지속적으로 접수가 돼서 이 공무원이 이제 또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을 때, 갈피를 못 잡을 때 이런 얘기가 생깁니다. 근데 제가 보통 이제 그 표준화, 전문성, 정치성 각각에 대한 상황들을 조금씩 겪어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뭐 이렇게 그 양쪽의 관계, 뭐 정부와 시민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또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봐요. 처음에는 어느 한쪽이 우월했다가 뭐 이 정부가 우월하거나 또는 시민이 우월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자리를 잡아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의 경우는 참여가 아니라 종속 관계도 있을 수가 있어요. 아예 그냥 정부가 시키는 것을 시민이 그냥 대리해서 하는 그런 뭐 관계까지 좀 볼 수도 있는데,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관계도 있겠지만 방금 말한 거예요. 적당히 이걸 찾아가요.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시민이 이탈해버립니다. 나갑니다. 탈퇴해버립니다. 뭐 굉장히 그때는 그 정도가 되면은 불만이 많아서 그런 건데, 탈퇴까지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제 각종 홍보활동 덕분에 참여를 유발하는데, 뭐 대한민국 정부처럼 SNS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. 자, 페이스북, 트위터, 그리고 요새 이제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자, 인스타그램,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들이 있죠.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 어떤 그 연결고리 같은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. 이런 홍보 활동 덕분에 참여를 유발하고자 뭐 쿠폰도 좀 보내주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. 자,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형들이 많아요. 뭐 저거 해서 나한테 뭐 얼마나 도움 되겠어. 그게 제일 이제 무서운 거예요. 그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경우인데,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린 건 전부 다 행정적인 예예요. 뭐 쓰레기 무단 투기 이런 거 등등의 사소한 거를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은 뭐 굳이 이제 홍보 같은 걸 안 보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됩니다. 자, 인터넷 카페 등으로 공동체 활성화 얘기했고요. 뭐 이거는 저 인터넷 카페는 그 유행을 좀 타고 있는 거죠.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쯤에 우리나라 인터넷 카페가 이제 쭉 이제 활성화되다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그때쯤부터 이렇게 최상위권, 완전히 최상위권 올라가요. 뭐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인터넷 카페에 관련된 모임들 일주일에 최대 2개까지 나가본 적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. 일주일에 2개씩 뭐 금요일날 하나, 토요일날 하나, 그 다음 주에 금요일날 하나, 토요일날 하나, 뭐 이런 식으로 나갔던 경험들이 있어요. 뭐 사실 뭐 저는 그때 뭐 정치를 하거나 행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. 전혀 관련이 없었고 그냥 사람 만나러 놀고 먹고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정부에서 카페 같은 걸 개설하면서 시민들을 모아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그 시기하고 이제 그 초기예요. 초기 단계예요. 그때하고 맞물려요. 제가 막 뭐 정기 모임, 수시 모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인터넷 카페 뭐 정말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했었어요. 지금도 뭐 그렇게 틀림은 없는, 지금도 뭐 그렇게 뭐 틀림은 없는데,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정부의 그 온라인 시민 참여 초기에 딱 그 시점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저도 전자시민 참여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입니다. 그것도 15년쯤 된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전자시민 참여에 대해서는 뭐 자동분류, 대표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고민, 뭐 홍보활동 등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,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과 저의 경험을 가지고 좀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. 자, 일단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